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VMS 솔루션스의 유석규 부사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PS를 이용한 스마트 공장 생산 운영 혁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그 공장은 생산 운영 혁신이라는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왜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저는 생산 운영 혁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산 운영 혁신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공장을 혁신한다는 것, 그리고 제조를 혁신한다는 것, 그것은 측정 가능한 매조가 있을 때에 혁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장 운영 혁신에 필요한 키 퍼포먼스 인덱스, 과연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매저가 바로 생산량이 되겠죠. 생산성 지표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생산량입니다. 오늘 물건 몇 개 만들었나? 이번 주에 물건 몇 개 만들었나? 공장에 가면 매일같이 계획 대비 실적으로 몇 개 만들었는지를 계량하고 그걸 가장 중요한 생산성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재공 재고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준비 교체 시간, 그리고 제품이 재료가 들어가서 완성될 때까지에 걸리는 사이클 타임, 이런 것들도 모두 생산 운영 혁신의 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지표들은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한 지표가 올라간다고 하면 다른 지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공 재고가 많아질수록 생산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겠죠. 재공 재고도 줄이고 생산량도 같이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상당히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생산성 지표 중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생산 운영 혁신의 지표는 무엇일까? 그거는 각 공장이 처한, 각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이 폭주를 해서 대규모 물량이 들어오고 몇몇 제품이 집중적으로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생산량을 무조건 늘리고 준비교체 시간을 최대한 적게 해서 일괄 생산을 하는 것이 그 공장의 KPI가 되겠죠. 하지만 매우 많은 제품들이 아주 소량으로 계속해서 들어온다. 이럴 때에는 에이즐롯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클 타임을 줄이고 납기를 준수하는 이런 지표를 가져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KPI, 생산 운영 혁신의 KPI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요소들이 KPI에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요소들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크게 공장을 처음 짓는 기획 단계, 또 공장을 운영하는 연간 월간의 중장기 운영 단계, 매일매일 생산을 하는 단기 단계로 나누어서 변동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걸 읽어보면서 우리 공장은 과연 여기에 있는 것들 이외에 어떤 것들이 KPI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지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것들을 명확하게만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인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생산 혁신을 이루는데 어떻게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변동 요인들의 값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인력 변동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52시간이 됐습니다. 주 52시간이 돼서 시도 때도 없이 잔업을 시키고 주말에 일을 하고 물량이 많을 때는 잔업을 하고 물량이 없을 때에는 직원들을 출근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52시간 주어진 시간 내에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 계속 공장을 운영했을 때는 생산량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공장에서 바로바로 계산을 해낼 수 있는가? 우리 공장은 그런 것들을 바로 예측해서 알아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있는 값들을 어떻게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지
재고는 어떻게 되는지, 또 가동률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공장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공장을 처음 짓는 기획 단계, 즉 이건 오프라인이 되겠죠. 이제 공장은 없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공장에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가져갈지, 또 각 설비들의 캐파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인력들은 어느 정도를 집어넣어서 공장을 운영해야 될지, 이와 같은 오프라인에서 처음 공장을 지을 때 우리가 공장이 앞으로 가져올 퍼포먼스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할 때 이제 처음 공장을 건립하는 단계에서 주로 시뮬레이션이 사용이 되어 왔죠. 이게 전통적인 엔지니어링에서 사용되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장 설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최근에는 이러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소위 MES, POP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즉 설비가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리얼타임으로 제조 정보를 취득할 수 없었을 때에는 이런 온라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동안에 중소제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제조업 모두 엄청나게 우리가 정보화를 추구를 해서 거의 모든 공장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때에는, 자, 우리가 이 공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공장은 어떻다?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자, 주문이 갑자기 긴급 주문이 들어온다. 또 설비가 갑자기 런다운이 돼서 죽는다. 또 대규모의 불량이 갑자기 막 발생하고 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직원 몇 명이 갑자기 결근을 해서, 요즘에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죠. 빈번히 일어납니다. 결근을 해서 자가격리가 됐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 그러면 그 사태 현재 상태에서, 즉 공장의 현재 상태에서 설비가 하나 죽었다, 긴급 오더를 집어넣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 대안은 어떤 대안이 있을지를 우리가 찾아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찾아나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MES 내에서도, 또 혹은 ERP 내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바는 바로 이 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System이라고 하는 이 스케줄링 엔진, 스케줄링 시뮬레이션 시스템, 이것들이 바로 이런 생산의 변화에 따르는 변수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나가는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APS 시스템이 ERP, MES와 더불어서 생산 운영의 코어가 되는 오퍼레이션 데이터를 다루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APS가 가지는 고유한 기능, 전통적인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작업 스케줄링을 하는 기능 이외에 이 내에 가지고 있는 스케줄링 엔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공장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현재 시점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획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 내에는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통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PS 시스템은 단순히 생산 계획만 수립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예측해보고 공장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예측 못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요즘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PS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면은 이제 기준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하려면은 데이터가 중요하겠죠. 그 데이터는
DOM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우팅 정보, 그다음에 각각 설비들의 특성 정보들, 그다음에 공장의 현재의 생산 상태, 설비의 상태, 그다음에 제공 재고, 윗이 되겠죠. 윗상태. 이런 것들을 ERP나 MES에서부터 가져와서 우리가 생산 계획도 세우고 스케줄링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하는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생산 계획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 데이터도 함께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원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심플한 거죠. 실제의 설비가 작업을 하는 일종의 탭 타임이나 프로세스 타임을 가져다 놓고 작업물이 도착을 하면 이 작업물을 각각의 설비에 로딩을 해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언로딩을 하고 하는 이런 실제 공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션, 즉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APS 엔진이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물론 모든 APS 엔진이 다 이와 같은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APS의 주요 기능들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오늘 힘주어서 주장하는 것은 다른 기능들은 기존의 APS 시스템들이 뭐 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태 말할 수 없겠지만 와디프 시뮬레이션, 즉 공장 최적화를 위한 시뮬레이션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인 얘기들 길게 하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APS를 도입해서 효과를 얻은 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사이트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골판지 회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골판지 상자입니다. 라면 상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 소주 상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주 목요일 날 아파트에다가 여보 뭐해 이거 빨리 치워 그러면은 박스를 질질 끌고 내놓죠. 쓰레빠 신고 내려가서 내려오시는데, 이렇게 내놓은 폐휴지를 절단을 해서 물에다가 용해를 시켜서 재질을 공정을 거쳐서 원지를 만듭니다. 이 원지를 가지고 여기 골게이터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설비가 있습니다. 이 설비에 들어가서 종이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골판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판지가 만들어지면 이런 라면 상자 같은 경우에는 라면 공장에서 4시간 간격으로 여기에서 만들어다가 직납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쌓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피가 큰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산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특성상 그때그때 주문을 받아서 바로바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형 제품, 또 납기에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 제품, 이런 제품일 때에는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큰 사고가 나기 아주 딱 안성맞춤인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장일수록 우리가 APS 시스템을 도입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효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활한 생산, 그리고 고객의 주문에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생산이 가능한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상자를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 모델들, 이 기준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APS 시스템 내에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과정, 그다음 라우팅 정보, 설비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이 속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놓게 됩니다. 이것이 자체로서 가상의 하나의 이제 공장을 만든다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 회사는 이제 ERP하고 MES 시스템이 있는데, ERP에서는 이제 수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8개 공장이 있는데 각 공장별로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이 영업사원들이 심지어 뭐 가지, 토마토 이런 상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뚜기, 진라면, 참이슬 상자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골판지를 만들고 그 골판지를 이용해서 이제 상자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원단을 만드는 골게이터 운영하는 거하고 상자를 만드는 거하고는 이제 달리 공장이 1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장님하고 여기 반장님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은 원단을 만드는 골판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원단을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한번 원지를 걸면, 재질을 걸면 이 재질을 가지고 같은 종류의 골판지를 계속해서 만들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상자 입장에서 보면은 각각 상자의 종류별로 이 종이가 원지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종류의 골판지를 원하게 되지만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속 생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아주 소규모의 영농조합에서 나오는 가지 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들어주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영업사원 중에서 젊은 영업사원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나 토마토 이런 것들을 영업을 해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00장, 600장 이렇게 주문을 받아오면 자기 물건이 언제 만들어질지 하세월인 거죠. 왜냐하면 고참 사원들이 주문을 수주해온 10,000장, 20,000장짜리 오뚜기 진라면 상자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걸 언제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측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공장에 처음에 가보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영업사원하고 생산관리 담당자하고 제조부서하고 매일같이 만나서 아주 입에 담기 험한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시면서 싸웁니다. 자, 내 거 언제 만들 거야? 빨리 만들어줘.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야, 네가 내려와서 만들어. 야, 내가 맨날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혼자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 계속 원지 교체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게 하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APS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APS 시스템이 하는 일은 뭐냐면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즉 수주되어 있는 수주한 항목들의 주문을 어떤 약속, 즉 우리는 물량이 많은 거, 또 납기가 빠른 거, 그 다음에 단가 수익률이 높은 거 이런 순서대로 만든다라고 하는 공통의 어떤 줄서기에 대한 룰을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각 수주에 대해서 일렬로 세우고, 자, 일렬로 세우면 이거대로 만들어. 자, 그럼 들어왔어. 그러면 그것들을 만들 때에 합리성이 있어야죠. 최적화된 생산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원지 교체를 최소화하고 잉크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주문 내에 납기 내에서 얘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랏을 구성할 건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APS 시스템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알고리즘에서 나온 값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믿고 얘네가 만들어주는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만 하면 된다. 자,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 나올 건지 예측이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신입 영업사원도 가지영농조합에서 500장짜리 박스를 수주해왔다 하더라도 자,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지 늦게 나오는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내일 모레면 나옵니다. 라고 한다면 영농조합에 전화해서 내일 모레 나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긴급으로 사장님이 어디서 영업을 해와가지고 뭐 차밋을 상자를 갑자기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차밋을 상자를 만들므로 인해서 다른 주문들은 전부 다 한 3일씩 다 늦어지겠구나. 한 이틀 정도는 늦어지겠구나라는 게 나오겠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2시간 간격으로 이 APS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스케줄을 다시 생성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2시간 이내에 어떤 주문이 다시 들어온다거나 2시간 이내에 공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거를 리커버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재수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공장을 우리가 스마트화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장을 지능적으로 그다음에 자동화시키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공장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서로 반목과 질시로 싸우고 헐뜯고 했던 이 부서. 요즘에는 이 사람들 모여서 맨날 회식하고 잘 놀립니다. 그리고 정시 퇴근합니다. 옛날에 이 생산관리 사람들은 9시, 10시에 퇴근하는 게 불비지했어요. 이런 것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 정시에 퇴근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제조 혁신이란 무엇인가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KPI 다 좋습니다. 생산성 향상하고 재고 줄이고 하지만 그것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공장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강하고 화목한 삶을 이루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제조 혁신을 이루려고 하는가라는 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하나의 공통의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APS 같은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를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제조 혁신, 공장 내의 문화, 변화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뭐 다음 기회에 또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컨퍼런스에서 만날 걸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